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오늘 제3편 성을 알면 그것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편과 2편을 통해서요, 여러분께 성에 대한 개념과 동물성, 식물성에 관한 내용을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성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되어가는 꼴을 움직이는 주요한 네 바퀴라는 큰 사실을 여러분께 차례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우 앞으로 일어날 인성인문학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함께 보시죠. 성, 그 은밀한 에너지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되어가는 꼴을 주도하는 네 바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큰 네 바퀴는 여기서 보듯이 자성, 타성, 감성, 활성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흔하게 그리고 자주 쓰는 단어인데 그 개념을 모르니 저 단어가 가지는 큰 뜻을 우리가 이제 직접 체험 또는 내 몸속에 있는 잠재력을 바깥으로 드러내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것을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러한 단어들로 각 자성, 감성, 타성, 활성을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복잡한 내용인 듯 보이나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추가 사항은 앞으로 계속되는 강의에서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숨겨진 힘, 자성입니다. 레몬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딱 3초만 가만히 봐 주십시오. 또는 마음속으로 레몬이라고 말만 외쳐봐 주십시오. 몸에 어떤 반응이 생겼습니까? 입안에 침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 침이 생겼을까요? 레몬이라고 말만 하고 생각만 했는데 우리 몸이 화학공장으로 바뀌어서 침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위대함입니다. 이 현상을 그대로 글로 바꾼 것이 되어가는 꼴을 스스로 만든다 하여 스스로 자자에 되어가는 꼴, 성을 붙여서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 자성을 몸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예언을 함으로써 내 몸이 화학공장으로 바뀌어서 침을 내듯이 내가 예언한 대로 우리 몸은 그대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자기 개발서 또는 자기 개발을 하는 강사들이 와서 여러분께 외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자성입니다. 그것을 내 몸속에서 끄집어내어 내 생각으로 옮기는 주요 무기가 자성 예언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리더로서 역할을 하게 될 때 그걸 자성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중요한 단어인데 생활 속에서 쓰면서 자성의 개념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스스로 따라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후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자성이라는 두 글자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성을 보셨고요. 이어서 타인이 만든 함정이다. 타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 드리죠.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 속에 벼룩이 들어있어요. 벼룩은 자기 몸에 150배를 뛰는 놈이에요. 근데 컵 속에 벼룩을 집어넣으면 얘는 평소 자기 실력대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컵 뚜껑을 닫지 않은 상태로 벼룩을 넣어놨다가 벼룩이 뛰어나가지 못하게 뚜껑을 이렇게 딱 덮잖아요. 그러면 벼룩이 뛰겠죠. 하나 뚜껑 때문에 부딪혀서 도망을 못 가게 돼요. 그럼 벼룩이 도망가려고 몇 번을 뛸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뛴다, 절대로 안 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벼룩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벼룩도 머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뛰어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딱 3번 뛰어요. 3번 뛰어서 천장에 부딪혀서 나갈 수 없음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이렇게 150배를 뛸 수 있는 벼룩이 위에 덮어 씌워진 유리막 때문에 뛰지 않고 제 능력을 죽이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몸의 왼쪽에 위치하여 게을러진 거예요. 3번 뛰고 나니까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해서 몸의 왼쪽으로 마음을 집어넣어서 게을러져서 뛰지를 않아요. 그것을 그대로 글자로 옮긴 것이 마음을 내 몸의 왼쪽에, 마지막에 있는 글자는 내 몸이란 뜻입니다. 요 3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글자가 게으러진 타입니다. 게으를 타자가 됩니다. 즉 내가 되어가는 꼴을 무엇인가의 장애 때문에 뛰다가 실패를 해서 게을러졌다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타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저 타성에 벼룩과 똑같이 타성을 만들어내는 유리 뚜껑 같은 것이 딱 씌워지면 몇 번 뛰다가 안 뛰어요. 벼룩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 사회의 애늙은이들이 우리의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대학생들을,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는 사회인들을 저렇게 뚜껑을 씌워서 타성에 젖게 만들면서 자기들이 어른이라고 애들한테 꿈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이 어리석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좁습니까? 끝도 없이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좁대. 천연 자원이 없대. 외국 가서 공부하고 들어와야 출세한대. 집안이 부유해야, 아버지 할아버지의 힘을 빌어야 제대로 집을 사고 성공할 수 있대 라고 하는 저 뚜껑을 우리 사회의 부모라는 애늙은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애들한테 씌워놨어요. 땅덩어리가 좁대. 어떻게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좁습니까?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대한민국의 강원도만 해요. 이스라엘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너희 조국은 땅덩어리가 좁다라고 말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없대. 누가 그래요? 핸드폰이 나오기 전까지, 반도체가 저렇게 산업용품에 쓰이기 전까지는 히토류라는 광물이 쓸모없는 그냥 버려진 자원이었어요. 그러나 반도체 산업이 붐을 일으키면서 히토류가 저렇게 금보다 귀한 자원으로 쓰인단 말입니다. 지천에, 대한민국 지천에 널린 게 히토류예요. 어느 날 어떤 자원이 어떻게 쓰일지를 몰라요. 왜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좁다 그래요? 대한민국 70%가 산악지방이에요. 산을 쭉쭉 피면 그 넓이가 중국보다 결코 작지 않다는 지리학자들의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 사회의 애늙은이들이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렇게 뚜껑을 씌워서 타성에 젖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러고 지가 이 사회의 어른이래. 애들 보고 꿈을 가지래. 어떻게 꿈을 가져노? 저렇게 뚜껑을 딱 씌워놓고. 아닙니다. 이거 애늙은이들이 깨우쳐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영원히 컵 속에 들어가 있는 벼룩이 되는 거예요. 타성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어른들이 깨주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 없습니다.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래. 그러면서 뚜껑은 제일 먼저 씌우는 게 누구예요? 약이 오르잖아요. 우리 사회 애늙은이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타성에 젖은 벼룩을 이제 제 능력껏 뛰게 만들어야 돼. 뛰게 만들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요. 뚜껑을 열면 벼룩이 도망가게요? 안 도망가요. 왜냐하면 3번 뛰어서
머리 아픈 걸 알았거든. 부딪혀서 안 도망가, 뚜껑을 열어도.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이 막대기가 뭡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벼룩을 탁탁탁 치니까 얘들이 뛰어서 제 능력을 150배 뛰는 능력을 발휘해서 유리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원래 모습대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원래 모습과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 원 능력을 찾도록 젓가락으로 자극을 주면 원래 모습으로 찾아 나간다 라고 만들어진 단어가 활성입니다. 활성이란 물 숫자와 혀설입니다. 혀설을 합쳐서 만든 단어가 활이에요. 활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활입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활. 여러분, 입안에 혀가 있죠. 입안에서 혀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보십시오. 뭐가 생기나? 침이 생기죠. 혀를 좌우로 움직이면 침이 생겼다. 침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수와 혀, 설 두 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활자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활입니다. 벼룩 뛰지 못하는 컵 속에 있는 벼룩이 뚜껑이 없어졌음에도 뛰지 못하는 모습에서 자극을 주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할 활입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활성입니다. 활성. 저 단어를 활용해서 만든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활명수예요. 생명, 원래 생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물, 활명수. 어마무시한 단어예요. 그 단어 때문에 막 법적 분쟁이 생긴 거 알죠? 그 단어를 상품에 쓰냐 못 쓰냐 자세한 얘기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게을러진 아이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활성입니다. 이 활성을 시켜주는 것이 이 사회의 어른, 선생님, 교사, 교수, 직장의 장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는지 잠시 설명드릴게요.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 무슨 조직 활성화 방안 세미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활성화 대책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런 단어나 문장 현수막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글자의 뜻을 아는 진정한 이 사회의 어른이라 그러면 그 사회, 그 현수막을 붙인 회사나 조직에 투자를 하거나 관심을 보일까요? 절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라는 말의 속뜻은 그 회사는, 조직은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컵 속의 벼룩처럼 눌러 앉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조직에다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관심을 주고 그 상품을 사겠습니까? 자기 조직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치부를 대문짝만하게 그게 드러내는 거야. 부끄러운 얘기예요. 활성쌤이나 활성화 대책은 남이 보이지 않게 부끄러워서 본인들끼리 쉬쉬하면서 대책을 찾는 것이에요. 모르니 저렇게 우리 회사의 치부를, 조직의 치부를, 국가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대책을 찾는다라고 부끄러움을 알리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설명이 과연 틀린 것인지,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인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활성입니다. 활성의 단어를 공부하셨어요. 성을,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 원칙이라고 했고 네 바퀴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 타인을 제대로 느끼기, 감성입니다. 감성이란 단어는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십시오. 전투에서 성벽 위에 있는 군사가 창을 들고 성벽을 기어오르는 상대방을 칼로
공격하는 모습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저때 저 군사의 입장은 뭐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표현한 단어가 감입니다. 저 군사가 사람이죠. 군사가 창입니다. 창을 들고 와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는 뭐로 지릅니까? 입으로 지르잖아요. 입으로 소리 지르는 마음입니다. 전쟁터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사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절박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소리를 입으로 지르는 마음, 이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 느낄 감이라는 자입니다. 저 감자의 뜻은 나를 저 군사의 입장에다가 놔두고 그 군사가 느끼는 감정을 느껴본다. 그래서 느낄 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느낄 감. 나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인가를 알고 거기에 놓고 그의 생각을 느껴보는 것이 감성, 그가 되어가는 꼴을 느끼는 게 감성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단어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감이라는 단어를 꼽겠습니다. 나를 상대방 입장에 놓아보지 않고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이거든요. 저 단어가 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단어가 감성 서비스, 감성 마케팅, 감성 리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렇게 무서운 단어 속에 저런 병사의 깊은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신다 그러면 저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네 가지의 성, 자성, 타성, 감성, 활성의 개념입니다. 제3편 결론입니다. 나를 깨우는 내 몸속에 들어있는 잠재력을 깨워서 그것이 100% 온 세상에 발휘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도구, 그것은 오늘 앞으로 그리고 수많은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박완순 인성TV를 반복 시청하기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박완순 인성TV를 한 번 본 사람은 있어요. 아니, 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박완순 인성TV를 보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박완순 인성TV는 한 번 본 사람은 없게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전 인류는 박완순 인성TV를 구독하여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분류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특히 댓글을 여러분이 거기에 넣어주신다 그러면 제가 자세히 답을 달아드리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3편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성공입니다. 성공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성공은 남이 만들어 놓은 계단을 내가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낮은 단계의 이룸입니다. 제일 낮은 단계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 그러나 성을 알면 우선 먼저 남이 만들어 온 계단이지만 거기를 따라서 올라가셔야 되겠죠. 두 번째, 성을 알면 보이는 것은 성취입니다. 내가 개척한 길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은 나만의 길을 내가 개척하였을 때 그때 그 상황, 그 이루어진 그 고지를 표현할 때 성취하였다고 해요. 성공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에 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은 남이 만들어 놓은 계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개척한 길을 내가 가는 성취여야 돼요. 성취. 요건 명심하십시오. 인성인문학을 함께 계속 공부하시면서 반복되어 나올 개념입니다. 세 번째, 성을 알면 보이는 것은 여의주를 여러분이 갖게 되실 것입니다. 여의주란 말의 뜻은 여자는 같을 여자예요. 그리고 뜻의 구슬 주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의주가 뭐냐고 물어보면 용이 가지고 있는 구슬이라고 얘기를 해. 그게 의미가 뭡니까? 용은 그 구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도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여의주를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마법의 구슬입니다. 여러분이 성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내 원하는 바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내가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구슬을 갖추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을 알면 보이는 것 세 가지입니다.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박완순 인성TV는 여러분을 영성을 갖춘 영장의 세계로 안내하는 위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여의주가 될 것입니다. 영성과 영장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혹시 잊으셨다면 박완순 인성TV의 1편, 2편을 돌아가셔서 다시 보시고 오늘 3편을 한번 음미를 해보신다면 깊은 뜻이 여러분께 다가올 것입니다. 박완순 인성TV를 발견하신 탐험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행운이고 저는 더 큰 행운입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